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 제목은 토크나이저가 키다라는 제목이고, 뭐의 키냐면 이미지 제너레이션, 비디오 제너레이션 하는데 키다라는 제목의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이 페이퍼 자체에서 얘기하기로는 디퓨전 모델을 이길 생각은 없다, 자기네들은. 근데 이제 디퓨전 모델만큼 이미지 토크나이징, 비디오 토크나이징이 어떻게 얼마큼 효과적으로 인베딩할 수 있고 그 토크나이징 것들이 실제로 디퓨전만큼의 성능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가진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사진처럼 이 사진은 이제 구체적으로 얼만큼 유사한지를 이제 나타내는 건데 여기서도 이제 주장하기로는 지금 여기서 그림에 자세히 보이시지만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여기 아월스에 해당하는 부분이 조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기 해상도가 좀 적어서 그런데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이 확대를 해보면 선명함이 확실히 이 친구들이 주장하는 그 제안한 모델이 훨씬 좋긴 합니다. 그래서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리얼 월드의 이런 사물도 이제 기존에 네, 다 있죠. 그래서 이런 기존의 제너레이션을 하는 요 대상을 만든 이런 그뭐 예를 들어 곰돌이 사자라든지 호랑이라든지 이런 대상을 디퓨전 할 때도 훨씬 현실적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거는 이미지와 비디오가 이렇게 한꺼번에 잘 인베딩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비디오도 꽤 깔끔한 이미지처럼 네,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주제를 이제 발표를 드리는데 논문 제목은 랭귀지 모델이 이제 디퓨전을 이긴다라는 제목이고 그래서 토크나이저가 키다, 비주얼 제너레이션의 키다라는 제목입니다. 구글과 CNU가 같이 한 작업이고 뭐 대부분 그렇듯이 이렇게 빅테크들은 저자가 굉장히 많고 이 저자들이 다들 그런 이미지 제너레이션 쪽에 꽤 큰 컨트리뷰션 한 사람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 자체가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디퓨전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연 디퓨전처럼 뭔가 우리가 인베딩 하거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퓨전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연 랭귀지 모델 자체에 그런 토크나이저로 인베딩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과연 디퓨전만큼의 성능을 낼 수 있을까가 이제 가장 큰 고민이고 그러면 그 인베딩을 하는데 문제가 뭐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가 이제 이 친구들의 가장 큰 목표고 보신 것처럼 굿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기존의 랭귀지 모델에서는 당연하겠죠. 랭귀지 모델은 사실 랭귀지를 학습시키려고 만든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 비주얼이 디퓨전만큼 레프레젠테이션이 강하다라고 이제 반드시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굿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꺼내서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정말 새로운 어떤 메소드를 하나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거를 좀 위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비전과 비디오를 동시에 인베딩할 수 있는 컴팩트한 디스크릿 토큰을 만드는데 그 컴팩트한 토큰은 이 친구들이 주장하는 룩업 프리 퀀타이제이션 메소드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룩업 프리가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고 지금 요 논문을 기점으로 그 이후부터는 이 룩업 프리가 활발하게 사용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릴레이트워크까지 짧게 이제 소개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뭐 뒤에 제가 실험으로 다 얘기를 할 텐데 결론 조금 얘기를 드리면 라지 보케블러리가 좋지만은 않다가 이제 기존의 제너레이션의 정설이었는데 이 친구들은 아니다. 라지가 그동안 안 좋았던 이유는 인베딩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 인베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이제 질문과 답을 이제 이 친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토크나이제이션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테스트를 좀 컴프레션에 좀 많이 치중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뭐 이제 저는 잘 모르긴 하지만 컴프레션 스탠다드인 HVC와 VVC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릴레이트워크에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실 되게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네, 이제
저는 좀 이런 컴프레션과 같은 좀 옛날 기법보다는 이제 새로운 거에 치중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이제 여기 프레이즈 보신 것처럼 자기의 의도는 이게 아니다. 디퓨전을 뭐 랭귀지 모델이 디퓨전보다 뭐 더 좋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가능성, 파서빌리티를 이제 보여주겠다가 이제 이 친구들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발표드릴 순서는 이 친구 이제 일단 그 토크나이제이션이다 보니까 이제 이미지를 어떻게 담아야 될까에 대한 질문을 당연히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제 VQ겐 많이 이제 아는 컨셉이죠. 이 코드북 개념을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매그 VIT는 직접적으로 소개를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 논문 제목에서 그대로 안 나와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이 페이퍼가 제안하는 모델 이름이 매그 VIT 버전 2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매그 VIT가 뭐냐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거는 그 발표를 들으면 매그 VIT가 중간에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프레션 메소드를 많이 비교하는데 HVC, 뭐 H.25라고 표준으로 불리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에 나온 그리고 이제 VVC가 최근에 나온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H.266 버전이라고 하는데 이 버전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끝으로 이 논문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 마지막에 릴레이 토크로 과연 얘네들이 주장한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퀀타이제이션 메소드가 어떻게 더 뻗어나오고 있는지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아실 텐데요. VQ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지 엔코더를 통해서 나온 피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이 러너블 한 코드북을 예를 들어서 1000개 혹은 2000개, 3000개, 4000개 픽스된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를 가지고 코드북을 일단 만든 다음에 코사인 스메르트로 각 모든 스파셜 포인트를 다 계산해서 가장 가까운 코드북, 그러니까 코드북과 다 같이 컴퓨테이션 해서 가장 가까운 코드북이 있으면 그 코드와 교체되는 형식입니다. 다들 잘 아실 텐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보시면 지금 1번이라고 하면 지금 요 피처는 첫 번째 요 피처는 요 코드북과 모든 디스턴스를 계산하실 때 첫 번째와 가장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제 교체되는 현상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디코더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리컨스트럭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요게 최대한 같아지게 만드는 그런 프레임워크로 코드북이 계속 학습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두 번째로는 사실 이런 VQ관은 보통 이제 스텝을 거치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코드북을 흡수시키는 코드북, 그러니까 코드북을 흡수시켜서 최대한 그 코드로부터 디코더로 이제 사람이 봐도 이건 진짜 리얼월드 이미지다라고 할 만큼의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고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리컨스트 과정만 딱 보시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엔코더가 아예 없으면 제너레이션을 지금 아예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여기에 지금 계열의 그 순서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 순서도를 어떻게 아냐면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오토리드레시브는 아니면 뭐 버트의 MLM 같은 그런 모델로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저중에 몇 개를 뚫고 그걸 맞춰봐라. 버트처럼 맞춰봐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는 이제 오토리드레시브 학습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1번만 다시 2번만 하고 1 다시 그 다음 프레딕션이 3번을 맞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스텝 2 과정을 거쳐서 실제적으로 VQ관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코드북에 몇 개만 일부만 보여주고 여기에서 그다음 코드북의 시퀀스를 이해하고 충분히 이제 생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VQ관의 설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HVC H.29 버전 2021년도 표준 비디오 코덱, 컴프레션 코덱의 설명을 드립니다. 사실 깊이 들어가면 정말 끝도 없지만 직관적으로 설명드리면 제가 최대한 이해하는 것 같은 설명드리면 이미지에 이제 아시겠지만 엣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 엣지가 없는 부분 그러니까 좀 평탄한 RGB 값들이 평탄한 부분이 있고 평탄하지 않는 엣지들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엣지들 많이 변하는 부분들을 많이 이제 모아서 그러니까 많이 안 변하는 부분들은 최대한 앞으로 많이 변하는 그런 레지듀얼 값들을 저장을 시켜서 하는 이런 방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게 디렉션이 있는데 그 많이 변하는 부분에 디렉션을 다 정하는 기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디렉션 기준과 이렇게 블럭을 만드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HVC, H.265라고 하는데 H.266 2022년도에 나온 2000 넥스트 버전의 넥스트 비디오 컴프레션 버전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블럭을 되게 다양하게 마치 예전에 그 욜로에서 그 페스터 RCNN에서 그 파셜 그 에스펙트 레이시오 정해진 것처럼 그렇게 유사하게 이런 식으로 다 정해졌고요. 두 번째는 요 와이더랭 그 앵글 사이즈도 기존에는 한 70개, 60개밖에 없는데 막 지금은 이제 120개, 130개로 그 앵글을 늘려서 이 H.266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요 앵글이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 뭐 예를 들어 이런 블락이 있을 때 블락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정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그 와이드 그 앵글 값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픽셀의 차이를 계산할 수 있는지 그 앵글을 다 계산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매그비에이트 버전 2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이거를 말하기 전에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 있어서 요거를 먼저 설명드리고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맨 밑에 보시면 The relationship between improvements in reconstruction quality and subsequent generation quality가 나와 있는데 이 친구들이 말하는 거는 reconstruction quality와 generation quality는 다르다. 사실 저는 제너레이션 해보진 않았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주장하는 거는 근데 이러면 다르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자기가 주장하는 거를 하면 똑같아진다. 둘의 퀄리티가 동일하게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펼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미스 컨셉이 있는 게 리컨스트럭션이 좋아지면 제너레이션이 당연히 좋아질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가 이제 말하는 미스 컨셉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보통은 보케블러리 사이즈를 증가시키면 리컨스트럭션 퀄리티가 증가하는데 제너레이션 퀄리티는 떨어진다고 합니다. 제너레이션 퀄리티는 오히려 그 코드북 사이즈가 작을 때만 잘 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크면 성능의 디그레이션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표가 사실 가장 큰 핵심의 표인데요. 지금 X축 같은 경우에는 보케블러리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코드북의 보케블러리 사이즈고요. Y축 같은 경우에는 그 제너레이션 퀄리티를 나타내는 FID 스코어입니다. 그래서 낮을수록 좋은데 보시면 일단은 파란색은 보지 마. 파란색 보지 마. 헷갈리시니까 그 주황색만 보시면 돼요. 주황색의 VQ는 벡터 컨타입니다. VQ가 안에 그 VQ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코드북의 VQ입니다. 파란색 일단 보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이아몬드가 VQ의 리컨스트럭션이고요. 동그라미가 VQ의 제너레이션입니다. 여기 보시면 보케블러 사이즈를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리컨스트럭션은 점점 좋아집니다. FID 스코어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보케블러가 커지면 되게 좋아지는데 제너레이션은 특정 포인트에서 저렇게 크게 안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이 저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왜 모든 비주얼 제너레이션을 다루는 모든 코드북, 그러니까 코드북 기반 비디오 제너레이션을 다루는 모든 프레임워크가 왜 8,000개였는지 다 알겠다. 이게 다 8,000개에서 다 머무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랭귀지는 아시다시피 20만 개가 넘고 요즘은 진짜 엄청 한 몇백만 개도 이제 충분히 가능한 시대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비주얼 제너레이션을 하던 프레임워크들, 근데 그 중에서 코드북을 사용했던 프레임워크들. 대부분 비주얼 요 토크나이즈 그 코드북 개수가 보통 8,000개 정도만 썼다고 합니다. 보통 그냥 8,000개 정도만. 왜 그렇게 썼냐가 이제 이 저자들은 질문이었고, 이걸 보니까 제너레이션이 안 좋아지니까 8,000개밖에 못 썼구나.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더 이상 써봤자 어차피 제너레이션에 안 좋은 영향만 끼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말하는 거는 이제 보통 VQ반에서는 250개를 씁니다. 자, 이제 저희가 원하는 게 코드북 개수를 20만 개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풀 것 같습니까? 여기 답이 있어요. 정확합니다. 이메일 사이즈를 1로 만들어. 그냥 스칼로 다 만들어. 근데 이게 이렇게만 보면 이거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코드북이라는 걸 학습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첫 번째, 인테리어 사이즈가 많은 말도 사실 말이 코드북이지 옛날에 사용하는 K민스랑 사실 다른 게 없거든요. K민스가 그 옛날에 그
스태티스티컬 뭐 컬스라 그래서 통계적인 저주가 있어요. 저주가 뭐냐면 인베딩 디멘전이 크면 클수록 잘 인베딩이 안 된다는 보고가 아주 예전부터 아주 한 1900년대부터 있었는데 그런 거랑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고 네. 네. 그렇게 유사하다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사실 여기에서는 다루진 않았는데 제 생각에는 사실 이 코드북의 개수가 넘으면 넘을수록 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시만요. 여기 인베딩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네. 잘 인베딩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차원의 저주가 있어서. 근데, 근데, 이제, 어, 순간적으로 제가 뭘 얘기하는지 순간 까먹었는데,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인베딩이 이렇게 마시다 보면 느끼는 게 굉장히 초가시대. 그래서, 예를 들어 한 1000개나 2000개 코드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액티베이션 되는 거는 한 뭐 100개도 될라나? 네, 이 정도의 수준으로 가는데 이 스팔시티와 그 인베딩 디멘전이 요것과 요거랑 이 코드북의 개수 요 세 가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잘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를 잘 건드려줘야지 굉장히 센시티브해가지고 잘 건드려줘야지 잘 인베딩 되거나 이렇게 하는 추세인데 이 친구들은 그거를 잘 알고 그냥 일로 팍 줄여버렸어요. 근데 사실 왜 사람들이 이런 시도를 그러니까 안 했을까를 보면 일로 줄여버리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로 줄이면 어떻게 코드북을 대체합니까? 이게 문제가 벌어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얘가 만약에 코드북 사이즈가 1이라고 보면 얘가 1이야. 1. 그러면 얘가 1번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이것 때문에 이게 가장 어려워가지고 디멘전을 많이 못 줄였는데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리니어로 프로젝트를 풀어서 좀 더 줄인 다음에 줄여가지고 이걸 하는 것까지는 다들 했던 어프로치였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250인데 이거로 좀 크다 그러면 한 16을 줄이더라도 여기서 2년 하나 해가지고 16을 줄이고 이 16과 16을 낮춰 하는 게 보통의 이제 그 어프로치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말자. 그거다 너무 좀 그렇다. 그냥 1로 줄이자. 대신에 인덱스를 내가 알아서 지정해 줄게. 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컨트리뷰션은 룩어프리인데 룩어프리가 뭐냐면 보통 코사인스멀트로 인덱스를 찾는데 찾지 않는다. 찾지 않는다. 찾지 않고 자동적으로 매핑이 됩니다. 이게 사실 가장 큰 어려움이었는데 이제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결했냐면 사실 매스가 진짜 엄청 복잡합니다. 근데 이거를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피처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한 스파자 포인트 예를 들어서 요런 이미지에 요 스파자 포인트에 이 제트원이라고 제트원에 채널이 세 개가 있다. 그러니까 보통 뭐 4096, 뭐 1000입자 이렇게 있을 램지 모델이 그럴 텐데 세 개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마이너스 2.8, 0.9, 3.4는 그냥 제가 가정한 숫자. 그리고 코드북은 일단 좀 더 말씀드릴 텐데 요 채널이 결정이 되면 코드북 개수도 결정이 됩니다. 또 이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인덱스를 찾는 과정을 보면 이게 무조건 결정이 돼야지만이 된다는 걸 이제 느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드북을 이제 제가 요게 위에 삼승이라서 세 개, 요세 개, 하드라이브가 세 개라는 이해 하였으니까 총 코드북은 8개로 지정을 무조건 해야 되고요. 코드북은 A, B, C, D, E, F, G, H로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너무 어려운 수학이라서 일단 깔끔하게 어떻게 하냐면 요 Z1을 마이너스 2.8 음수죠. 그러면 0으로 씁니다. 0.9 양수죠. 그럼 1로 씁니다. 3.4 양수죠. 1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Z1을 리버스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뭐 한다고 하니까 일단 그대로 팔로우 하겠습니다. 리버스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10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진법을 바꿉니다. 자, 왜 코드 개수가 정해졌는지 이제 이해되십니까? 이진법의 개수가 세 자리예요. 세 자리. 그러면 등비 수열의 합으로 얼마가 최대인지 나오죠. 그럼 그게 딱딱 요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덱스를 포인트 하려면 요 세 자리가 맞춰줘야 돼. 요게 맞춰줘야지 요게 안 됐어요. 요 8개 안에서만 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덱스가 얼마냐면 이 더하기 4니까 6면 0, 1, 2, 3, 4, 5, 6 그래서 여기에 해당한 코드는
G로 판명이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피처를 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엄청 또 길게 얘기하는데 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다 양수가 되거나 다 양수가 돼버리거나 다 음수가 되고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최대한 0이 0이 01, 01이 잘 번갈아 가면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레귤라이즈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호들이 항상 다 몰려 있거나 이렇지 않도록 그런 레귤라이즈를 되게 수학적으로 엄청 모델링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 그 로스까지만 걸어서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구조인데요. 이게 사실 구조가 좀 어렵긴 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런 구조에 대한 설명이 좀 많고 부족해서 최대한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조가 이제 세 가지 구조가 있는데요. 첫 번째 구조는 보시면 일단 저기 V 제로가 첫 번째 커렌트 프레임이고 두 번째 1, 2라고 되어 있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프레임입니다. 여기는 두 개씩 들어가고 여기서는 그냥 패치 인베더라는 그런 2D CNN일까 아니면 3D니까 정확하게 여기서 말은 안 하는데 패치 인베딩을 통해서 나온 게 스파셜 트랜스포머 들어가서 뭐 어토리베이스 트랜스포머 통한다, 퀀타이즈 하는 이런 구조가 있다고 하면 됩니다. 퀀타이즈 되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구조를 갑자기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뭐 이런 A번의 구조가 기존에는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A번의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스파셜 트랜스포머 들어갈 때 결국에는 모든 이 인풋들의 스파셜 정보와 템포럴 정보의 포지션 임베딩이 다 제대로 맞아야 되는데 비디오 프레임이 다 달라지거나 하면 이제 이것들이 그리고 이제 이미지 레졸루션 많이 달라지면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포지션 임베딩 이슈가 있어서 A번 구조는 뭐 성능이 안 좋다. 그렇지? 네, 그러니까 B 구조가 매그 VRT의 첫 번째 버전, 버전 1인데 그러니까 지금 페이퍼 자체가 처음부터 계속 룩업 프리 코드북에 대한 컨트리뷰션 설명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완전 옛날부터 써왔던 구조를 설명하니까 저도 조금 헷갈려서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게 한번 확실히 있긴 한데 그래서 아무튼 요 ABC 구조가 이제 지금 현존하는 비디오 구조라고 이 친구들은 얘기하고 있었고 기존에는 A를 많이 썼고 지금 그러니까 요 배그비의 버전 2인데 버전 1이 B 구조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C가 이제 자기 배그비의 버전 2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갈 때는 여기에서 퍼지션 인베딩 이슈가 확실히 있다고 해서 B로 넘어갔고 B에서는 트랜스포머보다 여기 차별 트랜스포머 하는 것보다 전부 다 3D 컨버전을 해야 하는 게 이해를 훨씬 더 잘한다 라고 해서 B 구조로 갔습니다. 근데 이 B 구조에서 매듭가이트는 거의 다 비슷한데요. 매듭가이트나 그러니까 이 구조 다르고 그 다음에 벡터 컨테이저 하느냐 아니면 룩업 프리 컨테이저 하느냐 이 두 개가 다릅니다. 딱 차이점이 딱 두 가지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퀀타이즈 들어가기 전까지 요게 다른 거 하나. 두 번째는 퀀타이즈를 어떻게 하느냐. VQ관처럼 벡터 퀀타이즈를 하느냐 아니면 룩업 프리 코드북으로 하느냐. 딱 두 가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트랜스포머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퍼즐 트랜스포머인데요. 3D 컨버전 나오는 거에서 다시 퍼즐 트랜스포머로 어토리그레시브로 인코딩 하시니까 아예 3D CN은 하나를 통째로 그냥 만드는데 여기 안에서 컨볼루션을 커절로 만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를 다 계속 최대한 버리려고 하는 그런 아키텍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 성능 기반으로 다 표현을 해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은 최대한 20만 개, 랭귀지만큼 늘리기 위해서 2의 18승, 약 20만 개가 좀 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코드북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피처의 사이즈가 몇이 되죠? 피처의 사이즈는 18이 됩니다. 그래서 리니어 3D 컨볼루션이나 그런 모듈을 통해서 18로 줄이고 다시 1이 늘어나고 네, 비디오입니다. 비디오 그 시퀀스입니다. 여기 1, 2가
아니, 요 이미지에서 나온 게 패치 임베딩. 네네, 프레임입니다. 네네. 여기서 나온 게 패치죠. 여기가 패치.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말하기로는 트랜스포머가 이 비주얼을 이해하는 도움이 안 된다고 성능으로 그냥 얘기를 해서 도움이 안 된다 그래도 트랜스포머를 다 제거하는 계속 그러니까 보시면 다 제거됩니다. 계속 제거를 하는 게 트랜스포머 기술이고 최대한 컨볼루션으로 하려고 하는데 오토리그레시브를 학습하기 위해서 컨볼루션 안에 그 알고리즘을 변경해서 컨볼루션인데도 그 오토리그레시브한 컨볼루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구조도 컨트리뷰션. 근데 사실 이제 여기도 사실 많이 나와요. 똑같이 많이 나와요. 여기도 사실 똑같이 많이 나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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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냐면 여기 보시면 프레임을 계속 엄청 많이 넣잖아요. 여기 한 번에 네, 개수가 아니라 트랜스포머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보시면 여기랑 여기 차이는 오토리그 시스템을 최대한 쓰고 싶은데 트랜스포머가 성능이 안 좋으니까 자꾸 트랜스포머 빼고 컨버전에 많이 네, 그래서 이제 코드북 사이즈가 라지 랭귀지 모델. 여기서는 사실 뭐 라지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버트의 한 300밀리언 정도의 모델을 사용했고 랭귀지 사이즈는 2의 18세, 그러니까 약 20만 개가 좀 되는 그 정도 사이즈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피처의 채널은 요 F의 채널은 18개가 2의 18승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더 해봤을 때, 이 MLM이 버트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버트의 LFQ를 적용한 게 이제 이 친구들이 제안하는 매그 VRT보다 큰데, FVD, FVD4가 있는데, 이건 이제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여기는 매그, 그러니까 지금 여기랑 여기 설명드리면, 여기는 그 3D 컨볼루션에 오토리 퍼즐 컨볼루션을 뺀 버전. 그냥 컨볼루션. 3D 컨볼루션. 뺀 버전.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 ML 똑같은 ML인데 벡터 컨사이 VQ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위에는 보시면 이 MLM이 아니라 오토리그레시브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들이 그냥 그 실험을 했을 때는 MLM이 훨씬 더 성능이 좋았다. 오토리그레시브가 성능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디피전 가장 최근에 나온 디피전에 대해 성능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디퓨전이 뭔지 여기서 궁금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네, 기존의 디퓨전은 다음과 같이 여기 X제로가 클린한 유니피랑 구성했을 때 저기 입실로는 이제 랜덤으로 뽑힌 어떤 가우시안 루이스입니다. 그랬을 때 이 T는 스텝이거든요. 첫 번째 스텝부터 어디까지 가요. 그래서 보통 T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마지막 스텝이면 여기가 첫 번째 스텝이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0과 1로 누멀해야 되는 수가 있는데 이런 감마 펑션의 타입에 따라서 이 XT가 마지막 결정됩니다. 그래서 XT가 T가 쭉 가서 1에 가까워지면 보시면 X0가 사라지고 입실로만 남는 상태가 보입니다. 그럼 0이면 아직 0이게 되면 저기 입실론이 사라지고 X0만 그 다음에 이 F라는 그 제너레이션 하는 펑션을 통해서 입실론
오차만 예측하게 되고 그 오차가 기존에 더해졌죠. x0에 더해진 x 입실론을 맞추게끔 디퓨전 학습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지금 여기에서 여기 위에 여기 디퓨전 RIN이라고 써진 이 디퓨전이 말하는 건 뭐냐면 자 일단 디퓨전 다시 보여드리면 요거가 이제 기존의 디퓨전 프레임워크고요. 달라진 게 F의 아웃풋이 좀 달라요. 보시면 위에 X를 더하는 건 똑같은데 F를 더할 때 뭔가 0이라는 게 하나 있죠. 설명드리죠. 그래서 일단 0이라는 걸 보면 아웃풋이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입시론이 나오는 아웃풋, 하나는 어떤 얘네들이 말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레이턴트인데 뭔가 논리지를 저장하는 레이턴트입니다. 그 레이턴트가 나와요. 그리고 요 Z를 다시 요 0이라 해요. 0을 넣은 요 입자를 능리. 그래서 또 아웃풋도 두 개가 나오는데 요 Z 쓰지 말고 입술만. 이렇게 입히면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말하는 거는 인베딩을 늘렸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좀 더 자유로운 인베딩을 늘려서 디퓨전의 성능을 향상시켰다라는 페이퍼.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이번에 냈던 이 팬텀이라는 알고리즘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조금 신기했고요. 네, 그래서 이걸 팬텀이라는 알고리즘은 인베딩 디멘전을 늘려서 랭귀지의 웨이트를 직접 학습시키지 말고 늘린 인베딩 디멘전에 비전 랭귀지 논리지를 껴넣어서 인베딩 디멘전을 늘린 효과를 내자. 네. 그런 면에서 여기 인베딩 디멘전을 늘렸거든요. 이 친구들 이제 늘려서 시작을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실험은 컴프레션에 대한 실험인데, 한 픽셀당 몇 비트를 가진 아마 이거는 아마 그러니까 그 레졸루션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 한 픽셀에 몇 비트니까 아마 코드북의 개수로 아마 이거를 조정한 것 같아요. 왜냐면 특정 어떤 레졸루션을 보지 않으니까 특정 레졸루션이 필요가 없는 게 3픽셀 같은 비트니까 코드북의 개수가 얼만큼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비트 개수를 생각한 것 같고 그러니까 아울스에서 메가바이트 버전 2에서는 나머지 것들은 사실 기존에 있는 프레임워크 기존에 하는 컴프레션이다 보니까 비트 퍼 픽셀을 이제 구할 수가 있게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구해봤을 때 충분히 VBC와 유사하거나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쓰면 아까 제가 그 VQ 간에서 이미지가 잘라진 것만 봐도 이제 아마 컴프레션이 된 게 얼마나 다시 복원되는 게 아닐까요? 복원돼서 그러니까 컴프레션이니까 네, 그래서 VQ 안에서 이미지의 일부만 보고 이미지를 전체를 맞추듯이 여기서도 비디오의 일부만 보고도 아까 커절 그 컨볼루션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너레이션까지 가능하다는 거 보, 보여줬고요. 저는 이 부분이 좀 가장 의아한 부분인데 그, 참 윤리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페이퍼를 쓴 사람들은 굉장히 윤리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에 이렇게 해놓고 실제적으로 논문이 성능이 올라가는 건 LF 때문은 아닙니다. 잘 보면. LF. 그냥 잘 생각해보시면 24에서 16 내리는 것보다 16은 내리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네, 이제 이 친구들의 리미테이션, 네? 네, 이 친구들이 끝에 주장하기로는 LF만이 잘 된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테크닉인데 이 테크닉이 기존에 쓴 테크닉이 아니더라고요. 다 찾아봤는데 뭐 그런 테크닉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네.
뭐 3D 블록 풀링도 있는데 뭐 이게 어디에서 하는지도 뭐 제대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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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서 윤리적으로 잘 페- 페이퍼 잘 썼습니다. 네, 네. 접목한 게 아니라 이건 그냥 디피전 베이스라인입니다. 접목한 게 아닙니다. 네, 접목을 안 했습니다. 이 친구.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디퓨전을 아예 안 씁니다. 지금 여기는 디퓨전이 아니라 다 랭귀지 모델입니다. 여기는 디퓨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랭귀지 모델이 들어갑니다. 버트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버트가 마스크로 학습하지 않습니까? 마스크로 지우고. 네, 그런 똑같은 MLM 방식을 여기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VQ 관에서는, 그러니까 VQ 관에서는, 네네, 네네, 네. 그러니까 디퓨전 설명은 제가 요 디퓨전은 어떤 메커니즘이길래 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트워크. 네, 얘네들이 한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 디퓨전의 컴패리즌이 있는데, 이 디퓨전은 어떤 방법일까를 제가 소개한 겁니다. 네, 이 방법이 뭐길래 10 정도 나오고, 네, 이걸 설명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디오 제너레이션이 잘 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거는 이 LFQ를 도대체 어디에 쓸 수 있을까가 되게 많이 궁금했는데, 어, 사실 아직은 많이 사용한, 네, 그렇죠. 그렇죠. 이미지도 쓸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LFQ를 어디에 썼는지 최근 사례를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제가 찾은 게 한 두 개 됩니다. 두 개.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요 비주얼 어토리 USB 모델링이라고 해서 작은 레졸루션의 모델을 보여주면, 그 이미지를 보여주면 슈퍼 레졸루션처럼 더 큰 모델, 더 큰 이미지를 생성한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next scale prediction이라서 다음 스케일의 프리딕션을 해주는 거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LFQ를 활발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어서 보시면 이런 것도 다 LFQ를 고화질의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위에가 이제 기존에 사용하는 VQ 반의 프레임워크인데 이제 얘네들이 뭐를 했냐면 마스크 빅드라고 해서 인코드에서 나오는 걸 피처를 다 보시면 마이너스 1밖에 일단 음수 양수니까 마이너스 1밖에 그다음에 여기를 토큰을 사용한 다음에 이 중에서 마스크를 랜덤으로 다닙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머로 MLM 같은 그런 보트 같은 트랜스포머로 마스크를 예측하는 만드는 트랜스포머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얘네들의 또 컨트리뷰션도 뭐 VQ보다 내가 무조건 좋다고 이런 것보다는 나는 훨씬 더 컴프레스된 토큰으로 설계할 수 있다, 생성할 수 있다가 얘네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네, 컴프레션 훨씬 더 적은 코드북으로 그러니까 인베딩 사이즈가 더 작은 코드북으로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네, 동일하게 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스칼라를 쓴다는 거. 네, 원디멘전 맞습니다. 네, 원디멘전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디멘전이 작다 보면 그런가요? 아, 우연은 있겠죠. 당연히 다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친구들도 성능이 좋다가 목적이 아니라 더 작은 컴프레스 토큰으로 할 수 있다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 친구.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근데 이게 요 성능을 봤을 때 16인데 요거는 이제 디퓨전보다 안 좋습니다, 성능.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 쓰면 이제 좋긴 한데 사실 요 나머지는 LFQ랑 관련은 없는 거긴 해서.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LFQ를 사용한 건 아닌데 충분히 이런 시드 같은 곳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시드를 다 설명드리면 오리지널 인에서 나오는 그래픽 인코드에서 나오는 픽처와 러너블 쿼리를 같이 큐포머에 넣습니다. 그래서 큐포머는 보통 러너블 쿼리를 통해서 나온 픽처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똑같이 러너블 쿼리에 나온 픽처를 사용하는데 이 피처를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LFP를 사용한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벡터 퀀타이즈를 사용한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코드북으로 변경을 하고요. 그래서 이 코드북에서 나온 게 다시 한번 또 러너블 콜에 만나서 저쪽 초록색, 왼 초록색 조개 그래서 저게 마지막 스테이블 디퓨전 디코더로 들어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랬을 때 아무튼 여기도 이제 거의 뭐 텍스트화처럼 나오게 될 텐데 여기서도 뭐 비전은 아니지만 비전과 유사한 그런 피처들이 당연히 뽑혀져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도 LFQ가 쓰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 건 안 합니다. 20만 개나. 그냥 랭귀지 모델에 그 토큰 사이즈를 따라가려고 하는 거고. 더 늘리거나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버랩 문제는 제가 이거 일단 기존에 그러니까 이런 LFQ가 나오기 이전의 웍들은 대부분 인베딩 디멘전을 계속 줄이려고 노력하는 웍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줄이니까 성능이 좋아지더라가 대부분의 결과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로 갈 수는 없는가까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어, 어, 일단 트레이닝 패러다임이 똑같이 뷰큐관에서 가져왔다고 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코드북만 런어블 파라미터 고 룩업 프리로 그냥 가지고 오는 걸로 하는 것 같습니다. 뷰큐관이랑 동일한데 코드북만 교체된 거죠. 뭐 좋은 질문이신데 보통 이제 VQ가는 코사인 시뮬레이티로 하다 보니까 코사인 시뮬레이티가 이제 인비딩 기능에 들어가고 너무 막 0.0019, 0.0018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팔시티가 오히려 더 생기거나 막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엄청 민감하니까 그냥 몰리는 데만 계속 열리고 나머지는 약간 대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인베딩이 줄고 룩업 풀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1로 되고 다 0으로 되고 이거를 막는다 그랬잖아요. 최대한 1, 0이 고르게 나온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최대한 줄이게 만든 장치를 확실히 계속 레귤러리즈로 걸고 있었습니다.
공이 안 돼서 왜 공이 안 되는지 일단 페이퍼에서는 트랜스포머가 컨볼루션에 비해서 포지셔널, 스파셜 정보를 잘 못 담는다 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결국에는 성능이 안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은데 퍼즐 CNN 내가 이해하기로 타입축으로 퍼즐하게 한다고 했고 본당 게임으로 컨볼루션 다음 프레임 앞에 거 기반 컨볼루션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어떻게 일단 제가 생각한 거는 위에가 이제 첫 번째 프레임이라고 생각해요. 밑에가 그러니까 지금 한 프레임 안에 스파셜은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이 프레임 위에라고 저는 원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프레임에 스파셜 생각하지 말고 템포로 왜냐면 이게 템포로 결국엔 어떻게 식으로 진행을 좀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템포로 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생성할 때 스타터 토큰 주고 생성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그럼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MLM은. 오케이. 그럼 결국엔 인플레이션이 그러면 거기서 벌어지는. 아, 예.